자, 우리가 오늘 볼 슬라이드는 이제 두 개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봤던 슬라이드가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대여점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책에 관한 서적 관리에 관한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본이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걸 이제 보게 되면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방법론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가장 기본으로 이제 생각되는 게 여기 이제 우리 보여지고 있는 그 폭포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폭포수 모델.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듯이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면서 그 다음 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폭포수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폭포수 모델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 채용을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폭포수 모델 자체를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폭포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서 계속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보통 쓰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폭포수 모델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과정을 이렇게 따르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중간 산출물들이 있는데, 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타겟을 잡아서 계획서를 세우면서 그 속에 시나리오, 사이트맵, 스토리보드, ER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이 된 이후에 페이지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코딩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쭉 지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앞부분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봐버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을 제공을 하면서 페이지 디자인까지 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일부 서적 관리에 대해서 코딩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끝낸 다음에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왔을 때 2학년들이 이제 졸업작품전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작품전을 한 거는 요 디테일드 코딩까지 지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요 테스트와 리비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주 완성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그 약간의 버그가 있음에도 이제 일단 보이고, 그 버그는 지금 현재도 계속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학년들이 이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러한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 전부 다 다큐멘테이션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출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거였다 그랬어요. 시나리오가 이거였는데, 대여하는 책 대여점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질적인 책이 있고, 그리고 회원제로 서점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회원이 탈퇴를 하면 탈퇴 회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하나의 우리 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 대상,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개체라 그러는데, 이 개체들이 이 네 가지가 이제 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 네 가지가 개체가 되는데, 이 중에 보면 여기에 책은 딱 한 권씩만 보유한다라고 해서 이런 그 제약을 통해서 책 정보와 책은 이제 같은 걸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체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각각 어떠한 액션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나리오가 돼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쓰여야 될 그런 액션들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메뉴 구조를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메뉴가 구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메뉴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봤는데 스토리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5개의 탭으로 구성을 하고 각 탭마다 앞에서 봤던 이러한 서브 메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페이지 속에 5개의 탭을 넣어서 5개의 페이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각 탭을 보면 고객 관리는 이렇게 만들고, 뭐 대출 관리는 이렇게 만들고, 지난번에 했던 반납 관리는 또 이렇게 만들고,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도서 관리였죠. 도서 관리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도서 관리를 잠깐 보면 도서 관리 탭에 지금 현재 어떠한 책들이 있는지 등록된 도서 현황을 쭉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도서 찾기를 통해서 뭐 책의 제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뭐 등등 어떠한 정보들의 일부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서 도서 찾기를 딱 하면은 그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딱 보이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했어요. 도서 등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도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그 등록된 도서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 뷰에 또 다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고요. 도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시나리오에 보면 있지만 책을 실제로 지우는 게 아니라 책의 정보에 보면은 여기에 그 책의 상태, 스테이터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폐기 또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입을 하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해나갔다 보죠. 자, 개체를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책과 책 정보는 같은 거라서 같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활용할 거라서 두 개를 묶고 나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 3개가 있을 수 있는데 고객은 책을 빌 수 없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는 고객과 탈퇴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과 책과의 관계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객은 책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빌린다는 거죠. 그때 관계는 고객은 여러 권의 책을 빌릴 수 있으니까 1대 N이 될 거고 하나의 책을 보면 시차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고객에게 계속 빌려질 수 있으니까 또 M 대 1이 되고 해서 이게 결국 대여 관계는 M 대 N, 다대 다의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고객과 탈퇴 고객은 1대1 대응이 되죠.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제 그 전체 고객 중에 일부 고객만 탈퇴 고객이 되는 불완전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묶으면은 이런 형태의 ERD가 이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개체들 그리고 M 대 N의 관계에 있는 요 관계, 요 개체들과 요 3개의 개체들과 여기 있는 이 대여, 이 관계에 속성들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성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속성들 중에서 주요한 속성만 이렇게 좀 본 거죠. 물론 이 이후에 이제 더 많은 내용들 쫙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속성들이 붙을 수 있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테이블로 독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독립이 될 때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이렇게 테이블로 분해를 할 때 이 관계를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대1 관계, 이거는 뭐 사실은 1대1 관계인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완전 대응이 아니라 불완전 대응일 경우에는 일부만 속하기 때문에 독립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탈퇴 고객을 이렇게 사실 독립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1대 N 관계, 여기서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1대 N 관계에서는
1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N쪽의 포린 키로 포함을 시키면서 테이블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M 대 N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 쪽에 각각 그 상대 쪽 M과 N 쪽에 있는 개체의 그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를 포린 키로 가져오면서 관계를 이걸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번호와 서적 번호를 포린 키로 가져서 끊고요. 이 탈퇴 고객은 이쪽 고객이 있는 주키와 같은 주키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끊어 놓으면은 끊어져서 네 개의 테이블로 우리가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런 네 개의 테이블로 구축한 것을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그렸을 때 우리가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상에서 끌어가지고서 이제 주키와 포린 키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이건 1대1 대응이었으니까 뭐 어느 것이 포린 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게 둘 다 이제 주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포린 키 관계로 묶어놔도 상관없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서적 번호는 이쪽에 있는 고객 번호와 이쪽에 있는 서적 번호를 끌어와 가지고 포린 키로 하면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다 걸어놓죠. 그래, 제약 조건을 걸어놓는 이유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가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 위반하게 되면 돌아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를 걸어놓음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인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업무의 흐름을 보면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책이 들어왔을 때는 북스 테이블에다가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책이 분실 또는 폐기가 됐을 때는 북스 테이블에 자료를 삭제를 하는 것이지만 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현재 상태의 속성 값을 분실 또는 폐기, 우리는 폐기로 하기로 했죠.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우리의 얘기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것만 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뭐 쭉 이제 업무 흐름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쭉 만드는데 여기 BR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인 DB북 렌털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서는 실제로 로그인할 때도 BR 프로그래머로 로그인을 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북스 테이블들을 이제 만들었죠.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개의 테이블들을 다 만들었었는데 북스 테이블하고 이제 여기에 커스터머스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북 리스트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드 커스터머스 테이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서 4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을 포린 키를 형성하면서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쭉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든 테이블은 그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의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뭐 편의상 우리는 우리 컴퓨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SQL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내 컴퓨터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원격에 있어도
원격에 있는 URL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컴퓨터 한 대에 우리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가 같이 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는 다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두 개의 서버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디자인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나가면서 탭 컨트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탭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탭을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5개의 탭을 쭉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4번째 탭 도서 관리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도서 관리 탭에 보면 여기 이제 DGV가 있고요. 데이터 그리드 뷰죠. 데이터 그리드 뷰가 있고 여기에 컴보 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 나머지는 다 텍스트 박스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이렇게 6개가 제공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셋, 그게 이제 그 테이블이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쫙 뿌려주면서 보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갖다 쭉 보여주게 한 거였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도서 찾기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목이나 또는 뭐 가격이나 출판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선택이 된 거에서 요게 우리가 써 넣는 그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을 찾아서 제일 첫 번째 놈을 여기다 보여주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된 놈들을 요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다시 또 쭉 여러 권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책이 들어왔을 때는 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가 전부 다 비워지면서 여기 그 텍스트 박스가 싹 비워지면서 등록 확인 버튼이 딱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보를 쫙쫙쫙 집어넣고 등록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책이 등록이 되면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새로 그 등록된 책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이제 안 보이고 다시 등록 삭제 취소 끝내기 버튼이 이렇게 쭉 보이는 그런 상태로 해서 계속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코딩한 거였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든 걸 쭉 봤고요. 우리는 이제 그 ADO 단넷을 하기 위해서 ADO 단넷에 필요한 DB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그 ADO 단넷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포함해서 어떤 큐어리문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그 큐어리를 작성하는 것까지 해가지고서 DB 연결을 해가지고서 오픈을 하고 DB를 오픈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서 DB를 클로즈하는 이런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그 ADO 단넷이 실행되는 내용을 갖다가 하나의 클래스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오픈, 클로즈 그리고 사이에 액션 이것을 갖다가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ADO 단넷을 구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DB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실제로 이 DB 매니저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서 아주 간단하게 ADO 단넷을 우리가 구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SQL 클라이언트 네임스페이스를 포함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소스를 지정을 했는데 이 데이터 소스에 있는 이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돼서 URL로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객체, 그 SQL 커넥션과 커맨드 객체를 위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오픈과 클로즈를 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소스에 연결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넥션을 클로즈하면 되는 거니까 오픈, 클로즈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결과가 없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라는 건 업데이트문이라든가 인서트문이라든가 이건 실행만 하고서 끝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execute SQL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큐어리문 만든 걸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서 여기에 myComm은 큐어리를 커넥션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execute non-큐어리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콜을 해서 그냥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요건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여기에 커맨드 객체에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의 레코드씩 가져오는 그런 것을 위해서 SQL 데이터 리더형 execute reader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큐어리문을 가져오면 execute reader를 통해 가지고서 커맨드를 이렇게 만들고 커맨드에 execute reader 해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하나의 레코드를 여기에 반환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의 그 레코드를 반환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그 북스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 조금 이따 하게 될 그 사용자 탭에서는 요 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좀 보도록 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게 get datas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커넥션에서 큐어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언어 테이블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이렇게 그 커넥션에다가 큐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이 어댑터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그런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셋이었죠. myDS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서 놓고 그 myDataset 그 DS에다가 myAdapter의 fill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서 채워넣는 거죠. 채워넣어서 채워넣는데 그 속에 이제 myTable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다가 요걸 가져온 테이블을 갖다 채워넣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 있는 데이터셋을 리턴 시켜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리턴된 객체를 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내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DB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은 DB 매니저 객체를 오픈하고 DB 매니저 객체를 클로즈 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 있는 execute SQL이라든가 이런 execute reader라든가 또는 get dataset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액션을 취하기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이제 ADO.NET을 여기서 이제 구현하는 걸로 했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DB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 주에 그 기말고사를 볼 건데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살짝 변형된 책 대여점, 서적 도서 대여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현을 한 그게 이제 과제인데요. 기말 시험인데요. 그때는 요 DB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하지 말고 생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DO.NET이 어떻게 됐었다는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건 뭐 사실은 있는 거 그대로 풀어 쓰면 돼요.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과거에도 이 시험을 계속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DB 매니저 클래스를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래스는 편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집어넣고 편리한 대로 그냥 쓰는 거는 맞는데 원래의 ADO.NET의 취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큐어리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각각을 위해서 이런 그 쿼리문을 이용을 할 거죠. 이제 뭐 쭉 들어가지고 코딩을 했는데요. 우리는
탭 컨트롤을 이용을 했으니까 요거를 각 탭 컨트롤을 눌렀을 때, 각 탭을 눌렀을 때라는 그런 이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할 수도 있지만 탭 컨트롤이 그냥 눌렸을 때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if 문을 통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요 네 번째 if 문이죠. 탭 북스가 눌렸을 때, 그럼 탭 북스가 눌렸을 때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 쫙 보여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에 쭉 했어요. 그러니까 북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다음 장에 만들었죠. 그래서 요 큐어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스 테이블에 가져오는데 요거를 DGV 북스라고 하는 만들어진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뿌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게 보면은 요거였죠. 그래서 큐어리를 테이블로 가져와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 뿌린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게 이제 데이터 매니저를 사용하죠. 데이터 매니저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MyDB를 오픈했고요. MyDB를 클로즈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실행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mydb.getDataset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DB 매니저 클래스 내에다가 메서드로 구현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 객체를 요 큐어리를 돌려서 만들어진 데이터셋 그렇죠. 테이블을 요 myds에다가 mytable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라 라고 한 것으로 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myds가 있으니까 데이터셋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 놈을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 mytable 요거죠. mytable을 데이터 그리드 뷰에 데이터 소스로 해서 설정만 하면 데이터 그리드 뷰에 쫙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어 텍스트 박스 북 해가지고서 북 테이블 북 탭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전부 다 클리어해라. 뭐 이건 간단한 거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지우는 걸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버튼들이 있는데 이제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버튼들 초기화만 좀 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처음에 보이는 게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났죠. 그리고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 위에 셀 컨텐트를 눌렀을 때, 셀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눌려져 있는 눌린 셀의 번호를 가지고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텍스트 박스에다가 디스플레이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 텍스트 박스 북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렇게 좀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 뿌려져 있는 책들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셋에 이미 있죠. MyDS에 이미 있는 거니까 그 MyDS에 있는 테이블에서 눌려진 커런트에 해당하는 그 열을 찾아가지고서 그것에 가지고 있는 어레이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 그것이 각각 이게 이제 번호고요. 이게 그 책 제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텍스트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이 디스플레이 텍스트 박스 북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초기화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얘기했죠. 그리고 책을 찾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큐어리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 해가서 이제 보이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도 보이는 걸로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찾기에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야죠. 접근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거는 요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에서 접근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만 하면 이게 이미 속에서 ADO 단넷을 실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찾기도 like 문을 그 select like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책이 됐을 때는 어쨌든 그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등록했을 때 등록이 눌려졌을 때는 우리가 인서트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책을 지금 우리 정보 입력한 걸 가지고서 등록이 되고서 이제 그 등록된 것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라고 하는 필드에 폐기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리고 삭제된 걸로 이제 우리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업데이트 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도서 관리까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제 첫 번째 오늘 2개의 이 슬라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 개도 안 들어갔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지났어요. 그렇지만 이미 요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 도서 관리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전 과제로 지금 요거 한 것을 갖다가 MS 액세스를 이용해서 해봐라 그랬는데, 해본 사람 알겠지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다만 쿼리문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걸 쭉 해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도서대여점의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고객 관리를 하려고 해요. 여기 고객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 관리 탭의 디자인을 잠깐 보면 여기 이제 DGV가 있고요. DGV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서적하고 똑같이 고객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여기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등록, 정보 수정, 고객 삭제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 서적에서 나와 있던 그 도서에서 나와 있던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도서에서 있던 그런 코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살짝만 고치면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의 흐름을 보면은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새로운 회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되면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하는 거죠. 이거 이제 책을 입고하는 거랑 같잖아요, 거의. 그 다음에 회원 변경이 있는데, 책에서는 책의 정보에 대한 변경이 없죠, 사실은. 근데 회원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때는 이제 뭐 주소나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커스터머스 테이블의 자료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탈퇴가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커스터머스도 실제로 딜리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딜리트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할 건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탈퇴회원 테이블이 하나 따로 있으니까 그 탈퇴회원 테이블에다가 탈퇴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회원 테이블에 있는 것에 그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 회원 테이블에 회원 이름에다가 끝에 괄호 닫고 사이에 괄호 가지고 탈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더 붙이는 것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회원 테이블을 얘기해요. 앞에서 봤던 책 테이블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다른 부분만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객관리 탭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은 내가 말로 하면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슬라이드를 참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고 코딩 해보고 하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은 보면 도서관리 탭에 있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요 탭에서 이번에는 이제 요 첫 번째 if문에다가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스 테이블이 눌려졌을 때 이때 만들어져야 될 쿼리는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s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요 쿼리를 이용해서 커스터머스 테이블에다가 가져오고 그 DGV 커스터머스에다가 갖다 뿌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는 이미 앞에서 만들어 놓은 바가 있어요. 그죠? 뒷장에도 이거 있는데 이거 이미 앞에 그 북스를 얘기를 할 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텍스트 박스 커스터머. 지난번에 이제 북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커스터머 해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있는 텍스트 박스 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와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뿌리고 텍스트 박스는 청소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눌려졌을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버튼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 버튼들 설정하는 게 뭐 몇 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false일 경우는 new input이 아닌 경우, new input으로 눌렸을 경우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메서드는 뭐 간단하게 그리고 보면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 가지고 true면은 고객을 입력하는 경우니까 레지스터 버튼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안 보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false인 경우는 새로운 고객을 입력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요 레지스터 버튼은 보이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보이게 만드는 걸로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제 이런 그 메서드만 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돌아가는 모양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탭이 눌려졌을 때, 그죠? 탭이 눌려졌을 때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를 통해서 그리드 뷰를 보이고 텍스트 박스 클리어 시키고 그 다음에 버튼 정렬하고 이걸로 그냥 3단계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 렌털 폼이 처음에 떴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모든 커스터머들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그냥 여기에 그리드 뷰에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폼이 떴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걸 안 했는데 폼이 떴을 때 제일 처음에 저것이 보이도록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 테이블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회원들이 쭉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트 뉴 새 고객 테이블을 눌렀을 때는 지금 뭘 하면 되냐면은 텍스트 박스를 몽땅 지우고 그리고 이름 쪽에 포커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버튼 정렬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그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서트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때 인서트할 정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원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때 전부 다 난 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없어야 되니까 항목이 하나라도 지금 비어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가 혹시 비어있지 않은지 이걸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비어있다면은 인서트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리턴만 시키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일한 사람이 두 번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사실 뭐 이름과 전화번호를 봐가지고 이렇게 일치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뭐 꼭 지워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전화번호가 내가 반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지우는 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원전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 혹시 동일한 이름이 있는가를 이제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갖다가 쭉 다 들여다보는 거죠. 커스터머스 테이블을. 그래서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있는 항목들, 카운트잖아요. 그래서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뭘 보냐면은 여기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름과 요 이름과 저 지금 텍스트 박스에 지금 입력된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에 있는 이름하고가 같은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지를 보는데 여기에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면 스페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트림 메소드를 갖다 해줌으로써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트림 메소드는 이제 그 저기 스트링이 있을 때 스트링의 앞뒤에 스페이스 그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든 이런 공백 문자들이 있을 때 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백 문자를 제거하고 그 텍스트만 봤을 때 스트링만 봤을 때 같은지 이름을 비교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하고 저기 전화번호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일단 브레이크를 하고요.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게 다 해봤더니 같은 사람이 없어. 끝까지 간 경우죠. 끝까지 간 경우가 되면은 ii가 카운트 값이 아니고 넘어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카운트 값이 되는데 요 ii가 카운트 값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미 회원이니까 그냥 단순히 리턴만 시키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 할 거는 마지막 이놈이죠. 이제 새로운 신규 회원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으면 인서트문을 작성을 해서 DB 매니저 객체를 만들고 오픈해서 클로즈하는 사이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겠다. 인서트문을 실행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리턴문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실행한 게 뭐가 있었냐면 execute SQL을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끝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실행을 했으니까 끝인데 이제 다시 우리 모양에는 다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큐어리문을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서 데이터 그리드 뷰를 갱신을 하고요. 데이터 그리드 뷰를 갱신을 하면은 마지막에 신규 회원이 하나 더 붙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커런트 셀을 갖다가 마지막 셀이죠. 마지막 셀을 이름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커스터머 아이디도 마지막 셀에 있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지금 우리 커스터머스 탭에 있는 모양을 정비를 다시 한번 해주는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쭉 써 있는 거예요. 코드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등록 확인을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냐? 등록 확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빈 게 없는지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또 등록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등록을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그 등록된 거를 반영해가지고 새로 데이터 그리드 뷰의 그 커스터머스 탭에 각 그
컨트롤들을 갖다가 해당 정보로 다시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정보를 그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는 걸 위해서 디스플레이 텍스트 박스 커스터머 해가지고서 요 커런트 로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출력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각 텍스트 박스에 그 해당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셀이죠. 현재 셀. 현재 셀에 그 있는 해당되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하나씩 전부 다 출력을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 뒤에서 사실 이용하게 될 건데요. 그 커스터머스에 대한 데이터 그리드 뷰가 있었는데 거기에 셀 컨텐트를 딱 눌렀을 때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눌렀을 때는 요 디스플레이 텍스트 박스 커스터머 해가지고 현재 셀의 그 로 인덱스를 가져가지고 요 앞에 지금 정의된 것처럼 그 눌려진 그 해당된 고객의 정보를 밑에 텍스트 박스에다 쫙 다 보여주게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커스터머의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고 이런 걸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튼 활성을 초기화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처리를 해놨죠. 그리고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select like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큐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 디스플레이 데이터 그리드 뷰 해가지고 처리를 이렇게 해줬어요. select문을 통해서 쫙 보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지금 현재 데이터셋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셋이 로가 빵이라면 즉 찾는 고객이 없는 경우죠. 찾는 고객이 없으면 텍스트 박스를 다 비우고 그리고 현재 커스텀 아이디는 0으로 해서 지금 아무 고객도 지금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텍스트 박스 커스터머에 있는 것에 커런트 셀에 해당하는 그 놈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보여주게 하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는 0번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이제 일부 정보가 이제 수정될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항목이 다 넌널이었기 때문에 혹시 빈 거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요. 확인해서 만약에 빈 곳이 있다면 그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할 것인지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업데이트 할 것인지를 실제로 업데이트는 딱 해놓으면은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확인하는 게 프로그램에서 보통 원칙이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하나 띄워가지고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죠. 메시지 박스를 띄워가지고서 수정할 건지를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버튼을 yes, no로 띄우고 이때 돌아온 리절트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처리하려는데 리절트가 yes가 될 수 있고 no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yes가 되었을 경우에만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yes가 되었다면 만약 no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겠지만 yes가 되었다면 업데이트 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업데이트 문을 작성을 해가지고서 DB 매니저를 열어서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execute SQL 해가지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업데이트문을 가지고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정이 되었으니까 수정된 거를 다시 커스터머 테이블에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 셀렉트문을 통해서 다시 가져오고 데이터 그리드 뷰에 다시 보여주고 셀 설정해놓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캔슬은 무시하고 이제 싹 저기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시트 넘어가면 되고요. 똑같죠. 자, 삭제 버튼이죠. 삭제 버튼은 역시 마찬가지로 책을 여기 이제 그 제약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린키 제약 조건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을 삭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북 리스트 테이블에 1번 고객을 삭제했다 그랬을 때, 1번 고객을 삭제했다 그랬을 때 1번 고객이 어떤 책을 빌려갔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1번 고객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삭제는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런 방법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죠. 그 리브 커스터머 테이블에 탈때 날짜를 포함해서 레코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이름 뒤에다가 탈퇴라고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자, 먼저 이 딜리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그건 좀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커스터머 아이디가 비어 있다면 선택이 안 된 거죠. 누굴 지울 회원이 누군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안 되니까 리턴 시켜서 선택하라고 지금 해놓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리절트를 이제 보는데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삭제할 거냐 확인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es, no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이게 yes일 경우에만 실행하는데, 이때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탈퇴한 고객이 또 탈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is leaved custom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leaved customer 테이블에 혹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 is leaved customer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true를 이제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퇴한 고객이니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탈퇴한 고객이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리턴 시키려고 하는 거죠. is leaved custom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잠깐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유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부울값을 하나 만들고요. 불값을 하나 만들어서 그 DB 매니저 객체를 만들어서 큐어리문을 실행하는데, 큐어리문은 select count from 해가지고서 요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이렇게 있는지를 찾아요. 그 찾아가지고서 요게 execute scala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요거를 실행하는데, execute scala는 우리가 만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DB 매니저 클래스에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DB 매니저 클래스에다가 execute scala 해가지고 큐어리가 들어갔는데, 이 큐어리문은 어떤 정수 값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카운트 값을 얻어낸다든가 그런 거는 정수 값을 가져오잖아요. 우리 큐어리문을 보면 셀렉트문은 레코드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문이나 인서트문은 단순히 실행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카운트 같은 셀렉트 카운트를 하게 되면 숫자를 가져와요. 그죠? 수를 가져오니까 그 수를 가져오는 것을 위해서 execute scala라고 하는 인티저형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 만들고요. 그래서 execute scala라고 하는 메서드가 사실 커맨드 SQL 커맨드 타입의 클래스에 있어요. 이미 그거를 실행을 해가지고서 그 값을 갖다 리턴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되지만 이제 한 명이 리브드를 폴스 값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리브드라고 하는 값이
true인 경우는 처음에 true인 경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lived customer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 그 아이디가 없을 때이고, 그 다음에 이게 false가 되는 경우는 lived customer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lived customer 메서드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탈퇴한 고객이면은 그냥 리턴하도록 한다. 이 장치들을 계속 설정하는 거죠. 장치들을 설정해서 이미 봤더니 이제 지금 현재 회원이고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 객체 만들고요. 그 DB 매니저 객체 만들고 오픈 해가지고서 클로즈 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엔 이제 레코드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레코드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SQL 데이터 리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y reader 해서 execute reader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ecute reader 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이름의 고객 번호가 어떻게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가져와라. 그럼 하나의 레코드가 지금 가져와졌죠. 그래서 가져온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가져온 하나의 레코드의 이름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걸 갖다가 가져와서 그 양쪽 그 공백 문자가 있으면 잘라내고 끝에다가 탈퇴라고 갖다 붙인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일단 설정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보면 인서트문, 업데이트문 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서트는 이렇게 그 리브드 커스터머 스테이블에다가 그 탈퇴 고객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업데이트문은 커스터머 스테이블에 그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퀘리문을 만들었고요. 오픈 클로즈 해가지고서 이 사이에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실행문을 execute SQL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실행하면 되겠어요. 아까 만들어 놓은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퀘리문에 여기에 싹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퀘리를 통해서 lived customers table하고 customers table을 조정을 해준다. 이게 끝이죠.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번에 다시 그 수정된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커스터머 스테이블을 다시 불러와 가지고서 뿌려주면 이 수정된 변경된 고객 정보를 다시 해서 탈퇴라고 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커스터머 아이디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까지 해서 좀 더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고객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정보가 쭉 보이고요. 고객 찾기 해서 여기에 뭐라고 쓰고서 고객 찾기 하면은 셀렉트문을 통해 가지고 찾으면서 찾아진 게 여기에 쭉 다 보이는 걸로 돼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찾은 거의 첫 번째 정보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을 딱 누르면은 여기가 딱 다 비워지면서 여기에 이제 버튼이 하나 등록 버튼이 나타나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써가지고서 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게 등록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 나타나 있는 이 텍스트 박스의 내용을 뭔가 변경을 해가지고 정보 수정을 누르면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고객 삭제를 누르면 두 가지가 일어났었죠. 그 탈퇴 고객 테이블에 추가가 되는 거하고 여기 홍길동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가지고 여기 탈퇴 이렇게 써주는 그게 이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도전 과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한 것을 그 액세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라.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할 것까지 합해서 하나로 묶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오늘 본 거에 회원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하나 더 보겠는데요. 하나 더 보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회원과 그다음에 도서 관리 탭을 구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하는 것만 구현하면 되죠. 회원 테이블은 이 도서 테이블, 그러니까 도서 탭과 거의 유사해요. 회원 탭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문제 없이 지난번 아까 복습을 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빠뜨린 게 아니라 거의 다 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 한 거랑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제 실제로 도서를 빌리는 것을 한번 우리가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뭐 여러분들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한번 쭉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대출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대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출 관리에 보면 이 두 번째 탭이죠. 두 번째 탭 대출 관리인데, 이 대출 관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고객 관리에서 누가 어떤 사람인가가 선택이 되어야, 고객이 선택이 되어서 그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출 관리는 어떤 사람이 정해져야 그 사람한테 책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책들을 현재 빌려갔는지, 그리고 과거에 언제 빌려갔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보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책을 빌려가야 되니까 도서 목록들이 다 보여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책을 빌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도서 찾기라고 하는 기능은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책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요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책인가가 선택이 되었으면 여기 선택을 딱 하면은 그 책의 번호와 제목이 여기 찍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대출을 누르면은 대출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기 다예요. 자, 주의 기울일 거는 고객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있는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도서 목록이 있어서 도서 목록 버튼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그 정보가 들어가고 대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면 대출 버튼을 누를 때는 대출 버튼은 눌렀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과거에 이 사람이 빌려갔던 책을 또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거 과거에 빌려갔던 책인데 또 빌릴 거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보유 중이 아닌 누가 대출 중인 책을 갖다 빌리려고 하면 그 책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해줘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아까 책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해서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책 대여예요. 대여인데 대여는 이것만 하면 되죠. 북리스트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언제 어떤 사람이 어느 책을 언제 빌려갔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단 반납일이 아직 없는 거죠. 반납일은 널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보면은 이 그 북리스트 테이블에 반납일만 널을 허용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스 테이블을 수정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현재 대출 중이다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스 테이블에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권을 빌려갔던가 하는 그 총 대출 건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대출 중인 책이 몇 권이냐라고 하는 대출 중 건수가 있는데 그걸 각각 하나씩 증가를 하는 것이 업무 흐름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구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자, 졌을 때 나타날 내용만 우리가 구현하면 되겠죠. 뭐
디자인은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다만 데이터 그리드 뷰가 두 개가 있죠, 여기는. 자, 렌트 커스터머, 그 다음에 렌트 북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두 개가 있네요. 자, 뭐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요게 탭 렌트를 눌렀을 때는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길어서 탭 렌트 클릭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콜을 하는 걸로 지금 해놨어요. 탭 렌트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커스터머가 설정이 안 됐을 경우죠. 그러니까 고객이 설정이 안 됐을 때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 고객 선택해라. 그리고 리턴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지금 만약에 탈퇴 고객이라면 탈퇴 고객은 책을 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s lived customer 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탈퇴 고객 아니야? 물어본 거죠. 탈퇴 고객은 책을 빌릴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시나리오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탈퇴 고객이 다시 재가입을 요구할 때는 뭐 재가입할 수 있는 메서드를 방법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원 쪽 그 탭에다가 뭐 재가입 뭐 이런 것을 갖다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 대출 관련해서 첫 번째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이제 보일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죠.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죠. 그 북스 테이블하고 커스터머스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북리스트 테이블하고 이 세 개의 테이블을 갖다 조인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관리번호, 서적번호, 제목, 저자, 출판사, 대출일, 반납일 이걸 갖다 전부 다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객번호하고 연관해서 그죠? 현재 고객번호하고 연관을 해가지고서 이 책들을 쭉 찾아가지고서 예, 대출일의 역순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회원이다 그러면 1번 회원이 빌려갔거나 또는 빌려가서 반납했거나 하는 그런 책들을 갖다가 쭉 다 대출의 역순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근 책부터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역순으로 나열하게 하고요. 잠깐만. 밑에 한 줄이 더 있는데 이게 안 보이네. 밑에 요거 한 줄이 더 있었는데 여기 안 보여서 데이터 그리드 뷰 해서 이 큐어리를 돌려서 렌트 테이블에 넣어놓고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게 여기 빠져 있네요. 거기 안 보이네. 여기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 밑에가 잘 안 보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 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밑에 책에 대한 게 있죠. 그는 그냥 책에 대한 그냥 모든 책을 다 보여주면 되니까요. 모든 책 보여라. 다만 오더링을 해서 이렇게 보여라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그냥 보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현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는 현재 고객을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죠. 그 데이터 리더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 리더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고객 번호와 성명을 딱 보이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책을 딱 클릭을 했을 때, 북스 책을 갖다 딱 클릭을 했을 때 그 북스
두 번째 그 데이터 그리드예요. 거기에 책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책에 대한 정보가 이제 밑에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현재 대출 중이거나 폐기된 책은 선택해서 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커런트 롤을 찾고요. 그 커런트 롤을 찾은 걸 가지고서 스테이터스를 얻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 셋에 있는 북스에 대한 데이터 셋에서 북스 데이터 그 테이블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상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상태 정보가 대출 중 또는 폐기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면 이거는 빌려줄 수가 없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면 현재 대출 중이거나 폐기된 책이니까 아무 짓도 못하게 하고 그냥 단순히 리턴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그 텍스트 박스에다가 띄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find 찾기 버튼인데, 찾기 버튼은 뭐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 북스에서 like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큐어리문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뿌려줬고요. 카운트가 0이라는 것은 책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책이 있고 뭐 다 된 경우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제 찾기를 하는데, 이때도 역시 대출 중이거나 폐기된 책이라면 찾아봤자, 여기는 지금 그 대출을 하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중이거나 폐기 중인 책은 대출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리턴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텍스트 박스에다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보여주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은 대출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앞에 어느 고객이 빌리는지 고객이 확실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대출 예정 서적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또 확인이 끝나면은 북리스트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북스 테이블하고 커스터머스 테이블에 레코드를 바꿔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고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혹시 탈퇴된 고객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대출할 서적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도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다 봤더니 고객이 지정되어 있고 책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이 탈퇴된 고객이 아니라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면 이제 테이블 3개를 다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를 만들고요. 오픈하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즈 하기 전에 쭉 해야 될 내용들인데, 큐어리가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큐어리, 북리스트 테이블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우리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 어떤 고객이 몇 번 책을 빌려갔다, 언제, 지금, 그죠? 그리고 요거는 예정일인데, 예정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날짜에다가 3일을 더해서 대출 날짜를 3일로 한 경우에요. 자, 3일로 해서 스탬프를 찍어 놓고요. 날짜 스탬프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널로 했어요. 이건 반납일이었죠. 지금 반납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를 큐어리문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큐어리는 커스터머스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 2가지 정보를 바꿔야죠. 그 고객의 대출 중인 권수, 그 다음에 총 대출 권수 2가지를 전부 다 하나씩 증가를 이렇게 시켜줬어요. 지금 고객 번호, 요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를 수정을 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북스 테이블에도 현재 상태를 대출 중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 서적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해서 실행을 했죠. 이렇게 3개의 큐어리를 실행을 하면 대출이 끝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 대출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에
그리드 뷰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큐어리를 만들어서 그 고객에게 관련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 렌트 테이블을 이렇게 그 다음에 서적 테이블에 있는 거 지금 대출 중인 것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요거 책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텍스트 정보 딱 삭제해서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출이 완성이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마지막에 나타난 실행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출이 다 끝나는 걸로 대출까지 모양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과제 그러니까 도전 과제죠. 도전 과제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도서에 관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요 고객과 그 다음에 대출까지 포함을 해서 이 액세스 DB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도전 과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한 80여 분, 80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세 개의 물론 하나는 지난번에 복습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본 거고요. 그 도서 관리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고객 관리는 거의 같았고요. 그리고 이 대출 관리는 그게 두 개가 병합이 돼 있으면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코드가 조금 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계속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를 해놓으면 코딩이 길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습 과제를 잘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실습 과제를 만들어 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도전 과제까지 다 완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대답들이 아무도 없네. 없습니다. 한 사람만 질문할 게 없고 나머지는 다 질문할 내용이 있나 봐.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